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다시 오늘 아침 또 찾아왔습니다. 거의 점심시간이네.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고 12시 반이니까 예, 점심시간에도 오마이TV를 찾아주신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유튜브 친화적이네.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접대꾸알. 그러니까 네, 오마이 아주 TV 좋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네. 좋아요와 댓글, 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예. 제가 특별히 더 오마이 TV 애청자들을 더 애정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TV 화이팅. 예, 네.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172만 오, 아, 맞죠? 네? 모르셨어요? 오마이가 어. 제일 많아요. 172만. 놀라셨군요. 역시 본인 TV는 몇 명? 저 한 2만 몇 명. 네. 2만 몇 명. 네. 쑥쑥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놀라셨. 진짜 몰랐군요. 진짜 오마이 TV가 그렇게 많은지. 100만 넘었을 때 축하해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야, 지금 172만입니다. 200만을 향해 가고 거의 200만을 향했으니까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아직까지 거의 민주당의 권리당원이지만 거의 150만 명 그렇죠. 되거든요. 그 정도. 거의 민주당원이라면 네. 모두가 다 모두 다 오마이 보고 TV 있죠. 구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직 당연히 못하신 분들도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위원으로 미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근데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제를 활용하는 그걸 또 연결고리로 여러 해서? 어떤 네. 그런 신당 창당을 이 염두에 둔 듯한 예. 발언도 사실 이제 근데 너무 이 군불은 언론이 많이 떼고 있어서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는 또 민주 세력의 이 균열을 원하는 예. 이 보수 언론에서 특히나 많이 그런 논조로 많이 좀 논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이제 당내에서 어찌됐건 현재 그 어떤 기존의 지지 세력과 좀 결을 달리하거나 뭐 예. 소위 비주류라고 예. 하는 분들의 비례신당 창당에 대해서 많은 군불이 떼고 있죠.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 그분들끼리의 어떤 합종 연행이 있을 거냐 했을 땐 저는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낮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막 뭔가 마치 덕담을 한 듯한 말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 덕담을 주고받을 관계는 아니거든요. 예. 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또 문재인 정부를 가장 깎아내리기의 이 그렇죠. 1등 또 선봉장이었던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뭐 물과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같이 뭐 힘을 연대하는 거 아니냐. 뭐 특히 뭐 또 문재인 정부 총리 연대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나오고 사실 있지. 뭐 김부- 직책이 같다고 해서 정치적 여정과 연륜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3인 그렇습니다. 3색이 다 다른 분들인데 뭐 그걸 마치 같은 정권의 총리였다라는 이유로 네. 합종 연행 이렇게 다 너무 이제 소설 쓰기가 난무해서 또 특히 민주 세력의 분열과 균열을 이 책동하는 노력들이 많아서 예.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김부겸 말씀하신 김부겸 총리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는 뭐 긍정적으로 두 분은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까지 아우르는 것은 좀 결이 다른 거 아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합류 관련돼서는 뭐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고 예, 선을 그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거론된 네 분 중에서 그나마 예. 뭐 가능성? 대화라도 네. 가능한 분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닐까요? 두 근데 분은 뭐 약간 친한 뭐-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결도 다를 것 같은데. 결 다르죠. 아니 결은. 저도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거지. 그렇죠. 예. 저도 뭐 이준석 대표 뭐 친분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뭐 그렇다 해서 당을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이게 없는 뭐 정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혹은 여러 호사가들이 네. 그냥 말만 드러내기 만드는 위해서 거예요. 좋아한 거 아닐까? 뭐 전혀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네.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인간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불쇼에서 같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뭐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같은 방향을 간다 이렇게 보기 좀 그렇죠. 어려워요. 네. 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빨리 이제 정리하고 일로 넘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뭐 같이 가서 하고 이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들은 이제 어쨌든 지도부의 일원이시고 뭐 말씀이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약간 좀 지지자들한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뭐 방송이니까 세게 얘기 안 하겠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국회의원 장경태로서 뭐 최고위원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석의 생각하세요? 문제도 있다 보는데요. 뭐 예. 정치인은 국민적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뭐 충분히 국민적 윤리 기준에 맞아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언론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막 뭐 누구를 지지한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가장 국민적 이 어떤 윤리 기준 또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설마 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예. 또 윤석열 정권의 정말 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네. 근데 소위 이제 그런 이제 뭐 이건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 아니고 이제 호사가라고 소위 얘기해서 정치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소위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소위 이제 그런 분들의 공천 관련해서 뭔가 좀 그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제 어떻게 뭐 여러 생각하세요? 가지 정치는 뭐 생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찌됐건 소위 비주류 혹은 뭐 NI계라고 네, 말할 수 그렇게 있는 불리는. 이낙연계라고 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당의 상임 고문이자 예. 전직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의 시스템과 당원 당규 그리고 우리 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선출직 공자 평가에서 하위를 받아도 우리 당은 지금 컷오프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처럼 막 20%다 컷오프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20%와 10%가 또 차등해서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 차등해서 감산하는 정도지 뭐 저희는 그렇게 강력한 컷오프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미 1년 전에 확정한 공천 시스템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국민의힘은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혁신위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 인요한 김기현의 갈등이 그런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려가 있으실 수 있으나 아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본인의 지지층을 또 결집하는 어찌되건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당을 신뢰하지 못해서 뭐 현 지도부에 대한 뭐 어떤 불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 예우는 있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출당 관련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청원을 올렸고, 근데 그걸 이제 내렸습니다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들이 뭐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거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려온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가 알기로 당 대표께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지시하신 있고요. 걸로? 최고위에서는 어찌됐건 이게 이제 저희가 이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원이 2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최고위 보고 5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답변의 의무가 생기는데요. 2만 명이 넘어서 최고위 보고 전에 삭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 대표밖에 없겠죠. 없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뭐 어찌 보면 좀 뭐 이렇게 공격하고 또는 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끊임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함께가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그렇죠. 작은 차이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당내 이제 약간 뭐 정말 뭐 욕설 문자라든지 그렇죠. 뭐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뭐 문자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전혜숙 의원님께서도 감사 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바로 이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원일 경우에 당원 조회를 해서 징계도 할 수 뭐 있다. 제명까지 이미 시켰고요. 예. 뭐 진짜 뭐 정말 이 불합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심지어 당원 청원 게시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당원들의 청원이고요. 맞습니다. 징계 요구 등의 이 징계 청원 게시판은 윤리심판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예 프로세스가 다르다 그런 점이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을 뭐 일으키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대표께서 다 삭제 지시 또는
뭐 이미 예전에도 그럴 수는 없다. 예. 우리 당은 이 통합과 단결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뭐 이게 떨릴 수 있죠. 선거라는 게 사실 어떤 경기든 하다못해 그렇죠. 제가 뭐 1등부터 10등까지 결정되는 100m 달리기 대회를 나가기 전에도 떨리잖아요. 떨리죠. 당연히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또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떨리긴 떨리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여러 이런 뭐 당 지도부를 흔들면서 당의 어떤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면서 본인의 안정감을 얻는 방식보다는 정말 당원과 국민께 더 가까이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서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는 그렇지. 것이 더 중요하지. 맞아요. 네, 좀 약간 실력 행사로만 정치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열성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표도 그러면 감정적으로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비명계에서 막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들의 언행들을 해도 끊임없이 끌어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은 대표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거니까 그걸 좀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께서도 네, 저는 뭐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청원 게시판에 이 게시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론 또 대표께서는 또 그런 과정을 또 포용하시면서 맞아요. 계속 이렇게 저는 각각 이 당원의 권리, 당 대표의 권한 등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